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제인 부인권 행사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주체는 파산관제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96조 제1항. 채권자가 대의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는 부인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고 이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파산관제인이 이유 없이 부인권 행사를 해태할 때는 파산채권자는 법원의 파산관제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 신청 등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부인권 행사의 방법은 소루도 할 수 있고요. 청구, 부인이 청구할 수도 있고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의 방법이란 채권자가 관제인을 상대로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 관제인 해당 목적물을 상대방에 구속시킨 매매 계약을 부인하는 것에 의하여 방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파산법에서는 부인권은 소 또는 항변에 의해 관제인이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채무자회생법은 새로이 부인 청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부인이 청구를 부인권의 행사를 소 또는 항변에 한정하면 조기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서도 부인 소유를 제기하지 할 수 없고 파산 절차를 장기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정 전체에 의한 간이한 부인권 행사 방법으로 부인이 청구를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약식 절차를 도입한 겁니다. 법원은 파산 채권자의 신청에 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제인의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396조 제2항. 먼저 부인의소를 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은 부인의소를 제기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492조 제10호에 의해서 부인의소가 파산 절차의 진행 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성부의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허가를 요하고 있습니다. 피고로서는 수익자 혹은 전득자 또는 쌍방을 상대방으로 할 수 있지만 쌍방을 피고로 한 경우에는 합의 확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입니다. 파산관제인은 소송 계속 중에 소취하, 소송상 화해 혹은 청구의 포기 등을 할 수 있지만 소기 제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러니까 사행의 취소를 부인의소로 변경해서 이미 설명했지만 그런 사안에서 이제 화해로 종료한 사안이 있습니다. 관제인이. 그때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화해 계약에 아마 이제 첨부해서 그거를 화해 허가로 보고서 이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항변에 의한 행사. 파산관제인 피고로서 환치권에 의한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이 상대방이 된다든지 파산채권자로부터 채권 확정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 방어 방법으로서 인도 청구권이나 채권의 발생 원인인 계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제인이 원고인 소송에서 재항변으로서 부인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산재단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파산관제 이행 청구를 합니다. 피고가 면제의 항변을 주장한 때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에 의한 면제의 의사표시를 부인하는 경우나 파산관제인이 원고인 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수익자가 목적물 매수 주장을 한 경우에 파산관제인 재항변으로서 매매계약의 부인을 주장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을 항변 또는 재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항변 등의 방어적 성질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파산법, 채무자회생법, 통합도산법에 새로 규정된 부인의 청구가 있습니다. 옛날 파산법은 파산관제인이 소 또는 항변에 의해서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부인의 청구 제도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파산 절차상 항상 소송의 부인권을 행사해야 된다면 파산 사건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좀 간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인의 청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소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판결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부인의 청구 신청 방법은 부인의 청구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부인의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원인 사실상 신청이라 그러지만 소하고 거의 똑같아요. 청구 취지나 이런 게 용어만 조금 다르지 원고가 아니라 청구인, 신청인, 피고가 아니라 상대방, 그 다음에 판결이 아니라 결정, 부인이 소가 아니라 부인의 청구,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청구 취지가 아니라 신청 취지,
청구 원인이 아니라 신청 원인. 보전 처분하고 비슷하죠, 용어가. 그렇죠?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도. 신청서에는 신청 원인인 파산 관제인 및 상대방의 성명, 명칭, 주소, 신청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에서 신청 사건이 아니라 하기 사건으로 기타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상대방의 성명, 명칭, 주소, 신청 취지를 기재하고 파산 관제인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소갑제 호증으로요. 부인의 청구는 간이 신속한 부인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부인의 원인 사실이 증명을 요하지 않고 소명으로 소명이라는 것은 즉시 입증 가능한, 즉시 증명이 가능한 간이한 방법으로 그런 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조회라든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증인도 신청 안 하고요. 그냥 낸 자료에 의해서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나중에 파산 들어오는 경우 있다 그랬죠, 어제. 그런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하고 파산 관제인 보고서상 뭐 지급불능 시기하고 채무가 그 증여 전에 이미 채무가 초과했다는 사실만 소명하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부인이 청구 시 법원의 허가 여부. 이 부인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 파산 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법원이 파산 관제인의 부인권 행사를 명령하고 이에 따라 관제인이 부인이 청구 허가 신청을 하고 이를 허가한 재판부가 부인의 청구를 심리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허가해주고 법원에 허가해주고 자기가 심리하면 당하는 상대방으로서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허가를 이미 했으면 이거 인용되는 거 아닌가. 뭔가 불공정 우려가 있죠. 그래서 서울해생법원의 경우 파산을 청구한 재판부에서 부인이 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부인 청구 제기 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재한다는 측면에서 부인 청구가 들어오는구라는 거를 안다는 의미에서 부인 청구를 그런 의미에서 허가, 결재의 의미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재판부가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학설은 일본 파산법의 소유 제기를 유치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실무에서는 부인의 소와 달리 부인의 청구에 대해서 재판소에 대한 허가 신청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심리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건 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을 신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청구 절차는 상대방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 즉 상대방의 절차적 지위를 가능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인 청구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